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새벽에 3호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은 이어졌는데 생각보다 올 한 해 금리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좀 출렁였었던 모습인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좀 예상 외로 좀 하락세로 이어졌었던 상황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이런 발언 속에서 일단 은행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 3드리수에 대한 좀 출렁임을 일어났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 기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미국당 대표 측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 다음 주에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좀 혼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FOMC 발표가 났죠? 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매파적이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증시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비둘기적인 반응이 나왔는데도 하락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벽에 FOMC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지금 3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지도자 정상회의가 있는 날인데 왜 이번 달에 정상회의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브렉시트와 여전히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이 총리가 공식적으로 연기에 대해서 EU 쪽에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EU 쪽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리고 합의안이 통과된 이후여야만 연기를 좀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놓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은요, 역시나 저희가 또 실시간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자리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진전이 되는 상황대로 저희가 또 속보 내용 있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 오늘 의회가 좀 중요한 이유는 일단 5월 말에 6월 말이죠. 6월 말에 이제 또 다른 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투표에 영국이 참여하게 되면은 또 꼬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5월 말과 그리고 6월 말 이렇게 또 관점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회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유진 캐스터와 인사를 나눠봤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실시간 화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늘은요 특별하게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입니다. 네. 네,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최고의 경제 TV 앵커 김은혜 앵커와 하루 더 있게 돼서 정말로 좋고요. 오늘 하루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 자체는요. 전일 이제 FOMC 전문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게 어떻게 시장의 반영에 일으킬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반전적인 내용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자체가 어제 시황으로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거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를 오히려 엿볼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시사할 텐데 전일 이제 비둘기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월 시장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나왔던 자산 축소에 대한 내용 자체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얘는 이걸 축소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을 내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언제 시작했고 다시 이걸 왜 중단한다는 내용 자체가 나왔는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탈에 대한 관점을 어디서부터 쥐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또 해양 마스터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동결로 좀 올해 말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또 표명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대체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5월부터 일단 그 규모를 좀 줄이기 시작하면서 9월 말 이제 10월 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또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늘 해양 마스터님이 아주 상세하게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장 개장한 지 3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표 발표 먼저 좀 짚어드리고 저희가 또 시세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지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2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고요. 그리고 3월의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13.7로 나왔습니다. 전월에 상당한 부진이 있었는데 그 부진한 가격대에서 오늘은 이번 지표는 좀 급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경기 선행 지수는 0.2%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달러에 대한 흐름은 일단 비둘기 연준을 좀 소화하면서 달러 자체로는 좀 혼조세를 이어갔었던 상황입니다. 이 기조 자체로는 달러가 크게 좀 떨어져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비둘기 연준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BNP 파리바 쪽에서는요. 연준 금리 중단을 2020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7분 지나간 이 시각에 시세 먼저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개장한 지 지금 39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는 미국 경기도나 경계 속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자, S&P 500 지수 전일장에는 하락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탄력을 받아가면서 0.5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38.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전일 좀 혼조세였었던 분위기 속에서 홀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하면서 7,443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0.58%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까지 급등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일장의 고가를 보시면은 1.15달러대를 돌파를 했고요. 하지만 종가는 아쉽게도 1.14990달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달러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중에 유로 FX는 역시나 좀 약세 흐름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1.14710달러 선으로 0.2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엔 전일장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보합권까지 가격대가 밀렸는데요. 오늘 고가 같은 경우에는 1,32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 고가를 지키지 못한 채 현재는 1,311.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볼게요. 전일장 5일 재고 발표 함께 하셨는데 5일이 예상치보다 재고가 상당 부분 좀 줄어들면서 가격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일 59.99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60달러가 다시 돌파가 되면서 60.1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엔 전일장 꽤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나스닥 홀로 좀 상승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은행 업종의 급락 속에서 지수 좀 하락을 견인한 상황 속에서 좀 혼조세를 이어갔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5일이 다시 60달러대를 돌파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세도 살펴드렸고 FOMC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 점검을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올해 5월부터 또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의 감축을 시작을 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대차 대조표의 축소 작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도표에서는 또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은 방안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고 또 기존 두 차례 인상 전망에서 하향 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시된 점도표에서는요,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2.4%로 대폭 하향한 상황입니다. 네, 또 연준이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좀 경기 둔화를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OMC 발표 이후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번 하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제롬 의장이 현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혼재가 됐지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 이제 또 인내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인내심을 갖게 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인내심이 뭐냐 하면 이제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정책 조정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또 통화 긴축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 만기 구성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이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중단하는 조치로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는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중 월 한도만큼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면서 중단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날 이제 올해 5월부터 국채 재투자 중단 규모를 3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축소를 했고요. 아예 9월에는 축소를 끝낼 계획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저당 증권보다는 국채를 소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간 2천억 달러 가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좀 일부 상쇄를 하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자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달러화 소식입니다. 달러화가요, FOMC 이후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연준이 회의에서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였죠. 그러자마자 이제 달러가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달러 지수가 간밤에 0.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2주 만에 한 1.8%가량 또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연준의 결정이 시장 예상보다 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에 달러화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기사인데요. 좀 기이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중에서도 특히 강한 경기 자극형 정책 시나리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긴축 기조에서 한 발 빼기로 결정을 했지만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만 상승을 했었죠. 근데 매체는 이제 연준의 정책 변화 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시장 반응이라면서 연준의 비둘기파 변신을 희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어떤 이유로 금리 인상을 철회할 만큼 겁을 먹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할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시가 연준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에 오히려 불안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기업 실적과 무역 갈등 등 다른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좀 연준발 호재에도 주가가 뛰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이제 갈등이 좀 주가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제 연준이 괜히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서 재무덤을 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태세 전환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고 규모도 크다면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울부짖은 것도 아닌데 왜 연준이 쓸데없이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연준의 이런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물꼬가 된다면 이제 연준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과연 인플레이션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요,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결정을 거듭 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경기 상황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무엇을 받길래 이토록 극적으로 변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경기가 혹시 너무 나빠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이는 주식과 기업의 순익, 또 신용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자기 실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둘기 연준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면서 지표가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좀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지속해서 완화적으로 머물러야 하고 또 무역 협상도 최종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협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드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요, 브렉시트 연기 시점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의견 속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 정부가 EU에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지만 브렉시트 연장 기간이 영국의 요청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이요, 이제 오는 5월 23일에서 26일 예정된 차기 유럽 의회 선거에 앞서서 브렉시트 연장 기한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영국은 물론 EU 측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가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또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의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전일장 FOMC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이제 FOMC 이후에는 모든 FOMC 이후 기자회견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들을 계속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일단 파운드화가 어저장과 오늘장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영란은행 쪽에서의 금리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양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이고요. 뉴욕 증시는 미국 경기도나 경계 속에서 소폭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일장 FOMC에 대한 여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미국 재고 감소 속에서 WTI 기준으로 $60를 돌파 시도하고 지금 안착 여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60가 소폭 이탈이 되면서 $59 후반과 $60 초반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영국 쪽에서는 금리 결정이 0.75%로 좀 동결을 한 상황이네요. 방금 확인을 해드렸고 이게 뭐 파운드화 하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파운드가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를 또 인상 쪽으로 좀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영란은행 쪽에서의 금리 결정 소식도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왜 업의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사실 네. 오늘 다운을 굉장히 염두를 해뒀어요. 네, 오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좀 설명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채널에 대한 형성상 앞으로 이제 증시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는 7,700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판단하신 게 좀 이상적이에요. 7,700까지는 도달 가능한데 매수 포지션을 어디서 놀리냐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여건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사실 관점 자체는 이탈에 대한 매도 관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건 자체가. 자,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부딪혔던 저항대 자체가 이제 3월 6일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2019년 들어서 이어져 오던 추세에 대한 마지막 지지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채널에 대한 형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이끌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깨기 힘들다는 여건 자체가 지금 펼쳐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차트상 이제 매도에 대한 추세와 매수에 대한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탈 관점 자체는 데일리 또는 스윙적으로밖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이거고,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는 중장기적인 관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스탠스 자체가 매수에 대한 박스 채널 자체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종 결론은 미중무역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상 일정이 안 잡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 상승에 대한 여건 자체가 또 펼쳐진다는 가능성이 너무 깔린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만 전일 이제 FOMC에 대한 비둘기적인 행보는 원래 1월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보 자체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 단순히 이제 미 증시가 하락 추세에 대한 변곡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증시에 대해 활력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를 저지한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미증시랑은 크게 이제 이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연관성은 깊게 파고드시지 않는 걸 권유드려요. 좀 이따 달러 인덱스 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당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단톡방,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미장 개장 이후에 이제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성립되면은 그때 한번 보자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한번 보자. 잠시만요. 네. 자, 이제 아까 전에 저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스팬 하단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 자체가 나왔는데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좀 시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탈에 대한 관점을 보려면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다음 부딪히는 7,400에 대한 저항을 부딪히고 나서 이탈에 대한 관점이 나오시 오늘 하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단가 자체는 데일리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수익 구간 자체를 오늘 당일날 끊고 가고 오버나잇에 대한 포지션 자체는 가급적이면 급물해야 되는 주의가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7,400에 대한 이제 미장 개장도 전에 미장 개장하고 나서 저항을 받는 것이 아닌 그대로 상승에 대한 랠리폭을 이어갔다는 거는 지금 정황 자체가 단순히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고 또 한 번의 추세장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추세장 자체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정황 자체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또 당분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을 여건 자체가 지금 방금 막 차트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7,400에 대한 저항 자리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저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오늘 그 하락에 대한 슈팅 가능성이 제기됐던 건 일목균형표상 추세의 완성이 한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도적인 관점 자체를 오늘 기다리는 게 좀 더 맞다는 주의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스팬에 대한 저항을 막고 바로 한번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두 번째 추세장이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내뿜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을 맞고 추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지금 방금 막 드러났다는 시황 자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차트적 분석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야 이거 매도 포지션을 못 돌리겠구나 이런 판단 자체를 내리셔야지 좀 정석에 가깝다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확인하자면은 지금 단가상 지금 틱 차트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틱 차트로. 지금 추세에 대한 지지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치시려면은 지금 이제 7,000 아주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게 구사될 거예요. 이 방금 생겼던 이제 지지 추세대에 대한 저항 자리를 꼭 체크하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파동 자체가 다 나온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단가 자체를 한번 지정해 드린다면은 제가 좀 밑단에 좀 제공을 드릴게요.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급하락에 대한 조정 자리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이제 위치값 자체는 자 7,415 라인에 대한 매수 포지션 자체를 다시 노리시는 게 좀 이상적입니다. 손절 자체를 제공해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7,390 라인으로 제공 드릴게요. 7,415에 대한 매수 포지션 그리고 7,390에 대한 손절 라인 이렇게 좀 지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포지션 자체는 내일까지도 유효해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내일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 오늘 고가에 대한 이제 전일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충분히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 단가상 이제 위치값 자체를 지금 놀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석이 있어요. 팍 쳤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익절에 대한 구간도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단가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차라리 내일까지 유효한 7,415 라인에 대한 위치값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전일 이제 FOMC가 나왔는데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 이제 차트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자,
자, 지금 전일 FOMC가 터지면서 낙폭을 이루었는데 지금 다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 회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산 축소에 대한 시황 자체는요,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의 큰 하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FOMC에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내왔는데 그중 하나 일환이 채권 매입이에요. 국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래 당초 매입했던 채권은. 자,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7년 9월 이제 FOMC 회의 때 처음 나온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FOMC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규모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우리 원화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조 가량?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은 지금 대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OMC가 단순히 이제 금리 관련해 갖고 뭐 결정하고 이런 기관이 아니고요. 엄청난 자산을 가진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집단 자체가 국채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국채를 계속 매수하는 상황 자체가 벌어졌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 MBS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해요. 왜냐?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적 완화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게 2017년 9월에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가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이제 매파적인 FOMC의 작년 입장 자체가 올해 갑자기 비둘기로 변조를 하면서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2019년도 1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야, 우리 2019년도 9월에 자산 축소하는 거 그거 중단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비둘기적으로 그냥 돌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 여건상은 사실상 금리 인상 자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올해 이제 빵 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겠다는 주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다는 거를 굉장히 내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는 지금 비록 3월이지만 9월까지는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무리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통화 정책의 전체 사이클상 지금은요, 통화 정책 가지고 달러의 방향성 자체 결정되는 시황이 아니라고 제가 언급을 드려요. 그럼 이 자산 축소의 내용 자체가 뭔지는 이해하시지만은 이게 바로 달러 인덱스의 엄청난 하방을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생각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차트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남기자면은 지금 가진 자산 축소는 자산, FOMC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원화로 따졌을 때 약 5,000조 가량입니다. 10년가량 10년 동안 거의 4,000조를 매입을 한 거예요. 그걸 줄이겠다는 주의 자체가 이제는 안 줄이겠다, 중단하자, 이걸로 바뀐 겁니다. 다시 돈을 푼다는 거죠. 그죠. 다시 네. 돈을 푼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지만은 굉장히 약한 양적 완화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문제는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중요한 시황이 미칩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 통화 일지에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 실행한다면은 이거는 완강한 추세 자체를 만들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거 자체가 하방에 대한 지속적인 모멘텀을 그립니까? 이러면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파월 의장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긴축 정책으로는 보지 말아라라고 코미트를 좀 했거든요. 립서비스인가요? 립서비스입니다. 저는 립서비스예요. 네. 예로 좀 들면요. 네. 이제 다수의 투자자를 좀 집중 못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세계 많이 보시면 아시지만은 작년에 얼마나 매파적이었어요. 파월 의장 자체가. 근데 2019년도 1월에 이제 트럼프랑 회동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네. 비둘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상황 자체를. 중립금리를 3%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상반기 굉장히 칠 거다 이렇게 하던 파월 의장 자체가 그렇게 봤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회유됐다는 그 말밖에 안 돼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연관성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 근데 문제 자체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를 안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일 이 포지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오히려 극점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두 차트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값 자체가 일봉상 지지 관점이에요. 자, 지금 선을 좀 두껍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 시황을 좀 언급드린 부분이 이 관점이에요. 자, 왼쪽은 달러 인덱스 60분봉이고요. 오른쪽은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지금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일봉 자체가 지지를 받고 60분봉에서 어떻게 보면 파동에 대한 랠리를 맞는 지지 랠리를 뚫는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또다시 강세를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 정황 자체는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시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금리의 맞바지에 하는 시황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강한 추세를 만들지 못할 여건 자체가 너무 펼쳐지는 거고, 최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정황 자체가 보시면은 차트를 좀 줄여볼게요. 네. 상방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정황 자체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FOMC가 터졌다고 해갖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강한 하방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탈 관점 자체가 지금 또 성립이 되는구나,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황이 드러났던 건 뭐냐면은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강한 하방에 대한 비두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에 대한 슈팅을 그렸지만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지금 나왔던 비둘기적 모습 자체도 크게 다를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지금 한 번 더 이제 이 강한 엘리언트 파동에 대해서 형성됐던 구간에 대한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유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재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방송에서 언급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일봉상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유로 매수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게 옳은 순서인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상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이 돼버리면은 또 한 번 추세 자체는 달러가 강세로 나올 여건 자체가 농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언급드린 게 뭐예요? 이제 신세계를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 여기서부터 하방에 대한 폼, 여기서부터 상방에 대한 시작, 여기서부터 하방에 대한 시작. 그럼 또 뭐예요? 이 구간 때는 또 한 번 상방에 대한 시작점인 거예요, 이탈 관점 자체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가 펼쳐질 만한 여건 자체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자산 축소는 달러의 하방을 지속적으로 그릴 만한 시황이 아니다. 그리고 일봉상 지지가 이루어졌다는 관점, 그리고 최근 60분 봉상 매수 매도에 대한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집중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유로에 대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딱 내리자면, 전일 아무리 비둘기파를 내뿜었지만은 이 이탈 관점만 온다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유로 회의 때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정상회의가 나오는데 저는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유로는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세장에 오히려 이제 강세라는, 다시 한번 이제 변곡이라는 반등 위치값, 이탈값에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손절 라인 값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 필요한데, 이탈에 대한 기준이 한다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고 손절에 대한 라인을 구사하는 거예요. 자,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스팬 하단에 대한 이탈 값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자면은 달러 지금 위치 값상 95.900 위치 값에서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달러 위치 값상 언급드리면 95.500입니다. 이 위치 값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뿜어야 되고, 입절에 대한 구간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난번과 같은 추세장에 대해서 기대값을 가지셔야 되는 게 정석적으로 이제 일목균형표상 스팬을 타고 다시 한번 강세가 뿜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일 FMC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발언도 도와드렸고,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드렸고, 그리고 현재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또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는 7,415 라인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7,390 라인의 손절을 잡고 일단 매수를 대응해보자라는 전략도 주셨고요. 그리고 FMC 관련돼서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준 관련돼서도 그리고 달러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어가면서 다양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달러 초반과 그리고 59달러 후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좀 재고가 줄어들게 나오면서 가격대 라인 그리고 최근에 제재를 받은 이 다양한 이슈까지 더해져서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역시나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60.21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0.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수에 이어서 오일도 업을 들어주셨어요. 네, 네, 이거는 상관지수가 높기 때문에 좀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고요. 저는 죄송한데 이건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웨이팅을 할게요. 예, 오늘은 위치값 자체로 좀 웨이팅하는 구간 자체가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관망으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운드 안 내주나요? 안 됩니까? 네, 제작진 쪽에서 안 된다고 하시나요? 자, 네. 위치값 자체가 일단은 이제 기준선을 맞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값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전일 이제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렸다면은 이제 유가 자체도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어요.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미중 무역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부분을 좀 해석하셔야 돼요.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은 점. 그럼 유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유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가 포지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가상 위치를 좀 놀리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정황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치값 자체가 정말 애매하게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저항 라인이라든가 이 부분을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좀 판단하시고요. 내일 신세계 한 번 더 추정하니까 내일 한번 위치값 다시 한번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판단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 부분으로 좀 내용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미증시에 대한 오늘 위치값 재반등값 이제 스팬에 대한 구간을 맞았는데 오히려 고가 갱신했다는 거는 2차 상승에 대한 랠리 모멘텀 자체가 또 나올 정황 자체가 너무 펼쳐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유가 자체도 지속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겠죠. 심화가 되겠죠. 이제 전일 같았으면은 이제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해서 이제 일목상 완성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위치값을 충분히 그리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유가라든가 미 증시라든가. 하지만 지금 방금 내린 결정 자체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스팬을 맞고 고가를 갱신했다는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랠리 추세장이 이어질 정황 자체가 너무 펼쳐진다는 그게 강해요. 그것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일 나스닥에 대한 저항값을 조금 체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유가 자체도 같은 판단입니다.
유가 자체도 나스닥에 대한 아까 전에 7,415에 대한 저항 자체를 꼭 같이 한번 체크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놀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 되는지, 저항을 맞았다면 손절 라인 어떻게 두고 이절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구간 자체라는 거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제 장기 모멘텀에 대해서 좋은 단가 자체를 좀 위치값을 잡으려면은 저는 기회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일목균형표상 스팬에 대한 재돌파 위치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집중을 하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조정이 이 위치값에 대한 단가를 다시 한번 지려면요, 무조건 조정이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일목상 다시 재추세에 대한 형성 관점이 다시 한번 잡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리, 짧은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다시 노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이 위치값 자체가 가장 무서워요. 왜냐? 추세의 완성형을 그리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모멘텀을 또 그릴 수 있는 정황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반등을 받고 올라왔다는 거는 2차 추세에 대한 장세 자체가 또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 거예요. 그럼 내일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이 부딪히고 다시 한번 재반등이 오는지 이걸 꼭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고가 갱신이 온다면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또 한 번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럼 내일 매수를 손절을 짧게 볼 수 있을 저항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7,415 라인에 대한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7,390에 대한 저항 부분이 손절에 대한 명분 자체가 확실히 쓰는 자리입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미증시 관련해 갖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아까 전 이제 여기서 이 위치값에서 7,400에 대한 저항 자리가 갱신됐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모멘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 위치값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반등 위치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은 이것만 체크하셔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일에 대한 전략과 함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외신 소식, 추가적인 소식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달해 주실까요? 네, 외신 소식입니다. 먼저 증시에 대한 조금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증시가 조금 상승은 했는데 그게 애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빵주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나 애플 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애플의 주식이 이제 내담에서요, 이제 매수해서 강력하게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깼습니다. 11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좀 지수들은 애플이 좀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연준의 정책 때문에 조금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그 상승세를 좀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조금 지켜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처음에는 이제 주식에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좀 고뇌를 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외신에서 전해드린 내용 비슷한데요.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조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증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소식까지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속보 내용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메이 총리가 브뤼셀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EU 정상의 브렉시트 연기를 이제는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직접 또 이동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영상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그 부분에 직접 자신이 참석을 해서 더욱더 좀 이 연기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속보도 전달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혜영 마스터님 오늘 목요일장 깜짝 방문하시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네, 긴급 방문입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출연하게 되었고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텐데 뭐 좋게 봐주시고요. 지금 국내 증시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거는 스프레드에 대한 확대가 여건이 펼쳐진다 이 부분인데 미증시가 아무리 초강세가 펼쳐져도 이제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는 한국 증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도달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에요. 초강세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국 증시는. 그럼 박스권에 대한 랠리 자체를 펼치기 굉장히 좋아요. 한국 증시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연회에서 좀 설명을 드린 게 이제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축소 자체는 아무래도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부분. 한국은행에서 이제 인하 가능성 자체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동결하겠다는 주의가 강한 입장을 표명한다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 갖고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카톡방에서 언급드리는 게 더 시간상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일 이제 무료 시황을 펼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신 캐스터도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이제 미 증시가 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밤 동안 어떻게 또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식들 나올 텐데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세일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